예심님, 예, 감사합니다. 자, 4.3 폭동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얼굴이 참 좋으시죠? 항상 품위가 있으시고, 예, 기품이 있으십니다. 위엄이 있으시죠?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저 신문기사에 문 대통령 이러는데, 대통령 아니죠? 임기 2월 24일 날 끝났으니까. 자, 문재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구도 4.3 폄훼 안 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책임 있게 해 나갈 거라고 했고요. 정부가 무슨 책임을 지죠? 4.3 폭동에 정부가 잘못한 거 있나요? 대한민국 정부가 4.3 폭동 진압한 것은 잘못이 아니죠. 제가 좀 뒤에 더 설명을 해 드리겠지만은 정부가 책임질 일 하나도 한 거 없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제가 빨간 줄로 했죠. 앞으로 과제가 많다. 정부가 할 과제가 많다는 겁니까? 문재인, 임종석, 주사파 얘네들이 앞으로 할 과제가 많다는 겁니까? 그리고 완전한 해결은 정부와 국회의 몫이다. 이 얘기는 뭐죠? 4.3 폭동에 빨갱이들이 들어있었는데 그 자들을 정부와 국회가 뭐 제대로 대접을 해줘야 된다. 뭐 그런 것을 깔고 이야기하는 건 아닐까요? 자, 제주 4.3 사태란 뭐냐? 제주 4.3 사태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위한 5월 10일 선거 저지를 위해 남노당 빨갱이들이 무장 반란을 일으키고, 예. 그래서 이것을 대한민국 정부가 폭동을 진압해야 되죠. 예, 폭동을 진압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진압 과정에서 양민들이 희생되었던 비극적인 사건인데요. 자, 무고한, 죄가 없는 희생자를 추모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빨갱이 새끼들까지 희생자에 넣어서 추모하고 사실과 역사관을 왜곡하려고 하죠. 예, 남노당의 그 빨갱이들의 무장 폭동이 제주 4.3 사태인데, 빨갱이들만 들어가면은 그저 뭐 좋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이 글은요, 어떤 그 좌파 쪽에서 만든 자료인데요. 자, 지금부터 정확하게 70년 전이죠. 1947년. 자, 이때 발단이 뭐가 되어 있냐면 미 군정의 무능함과 친일 경찰에 대한 불만이었다. 이거 불만을 제기한 것 빨갱이들이 제기한 것이죠. 미국의 군인들이 8.15 광복 이후에 이 대한민국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되죠. 질서를 잡기 위해서 미군이 정치를 했는데 그것을 무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계 제1의 국가, 그 미국의 군인들이 정치를 하는 게 무능하다. 말이 됩니까? 이 빨갱이들보다는 미군들의 이 정치가 훨씬 유능했을 겁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도 저렇게 훌륭하시고 아무 죄가 없는데도 1원 하나 도움 받은 게 없는데도 불법 탄핵하고 불법 감금시키는 놈들이 봤을 때는 미 군정이 무능하다라고 하겠죠.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할 때도 얼마나 무능하다라고 했습니까? 이 빨갱이들이 쓰는 전형적인 선동 언어죠. 그리고 친일 경찰을 썼다 그러는데 뭐 유시민의 아버지, 뭐 민주당의 신기남 아버지, 또 조기숙 의원의 뭐 아버지, 할아버지, 지금 더불어만진당에 있는 국회의원들 조상들을 뭐 아버지나 할아버지 때를 뒤져보면 일제 때 전부 뭔가 하나씩 했죠. 문재인 아버지도 친일 때, 일제시대 때 뭔가 한 자리 했었죠. 박원순 아버지도 일제 때 뭔가를 하나 했었죠.
자, 이 이자들이 친일을 갖다가 한다라는 것은 명분이 없어요. 그냥 자기들이 뭔가 한 자리 해 먹어야 되는데 못 해 먹으니까 불만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그런 와중에, 그런 선동이 있는 와중에 6살 어린이가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6살 어린이가 죽었으니까 또 아주 신났죠, 빨갱이들요. 시체팔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사람 죽였다고 선동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자, 좌익 세력들이 경찰서를 습격해 무기를 탈취했습니다. 자, 무기를 탈취했다 그러죠. 5.18 광주 사태 때도 무기고 습격했어요. 4시간 만에 37곳의 무기고를 터는 실력. 아, 대단하죠. 광주 사람들은, 일반 시민들도 4시간이면은 37곳의 무기고를 터는 실력이 있는 모양이죠. 항상 얘네들은 폭동을 일으킬 때 이렇게 무기를 탈취합니다. 사람이 죽고 무기를 탈취하고, 그 다음에 정부는 무능하다. 이 제주 4.3 사건 과정 지금과 똑같은 패턴이죠. 정부가 무능하다, 사람이 죽었다, 그 다음에 무기고 습격해서 무기 탈취하고, 패턴이 똑같습니다. 5.18 때랑. 자, 그래서 이 좌익들이 이 무기로 우익 세력과 제주 도민들을 학살했는데 빨갱이들이 14,000명을 죽였습니다. 빨갱이 총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14,000명이었습니다. 빨갱이들이 14,000명 죽였습니다. 자, 그 다음 걸 볼까요? 자, 그런데 정부가 그 다음에 이 사건을 4.3 폭동을 진압한 뒤에 사건 희생자 신고 접수를 했더니 얼마가 나왔냐면은 14,028명이에요. 그러면 자, 조금 전에 14,000명이 죽었죠. 그런데 지금은 14,028명이 최종적으로 죽었죠. 자, 그러니까 빨갱이에서 죽은 우익 세력과 일반 시민들은 14,000명인데 28명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빨갱이는 28명만 죽은 거예요. 빨갱이는. 그죠? 통계 자료에 의하면 빨갱이가 죽은 숫자는 28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28명에 대한 빨갱이들을 명예회복시켜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보시면요. 4.3 사건에서 일단은 빨갱이들은 28명 죽었고, 이 빨갱이들이 이 학살한 일반인들은 14,000명이나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3 폭동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인식해야 되는 것은 4.3 폭동에 의해서 일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14,000명이 학살당한 사건입니다. 28명의 빨갱이를 기념하기 위한 4.3 사건으로 만들면 안 되고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 14,000명이 학살당한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좌파 주사파들은 28명을 기념하기 위해서 역사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